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여의도 펀드메이트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아픈 그런 날이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월요일날 시장 열리는 게 겁이 날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꼰대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목리가 부닥치는 그러한 날이었다. 트럼프를 보면은 우리 그 미꾸라 어렸을 때 미꾸라지에 이제 소금을 치면 파닥파닥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뭔가 좀 진중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보는 모습이 뭔가 불안하고 영 좀 그 스테빌리티가 없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더욱 불안케 하죠. 또 100% 추가 관세를 11월 1일부터 매기겠다. 당연한 결과인데 누가 이길 것인지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리스크라면 이제 회색 코뿔소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리스크가 나오는 건데 생각보다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충격을 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시장을 크게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정쟁의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돌아섰죠.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고평가라는 시장이 늘 불안의 벽을 타고 갔는데 그 불안의 벽이 살짝 무너져 버린 느낌? 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벽돌 하나가 쑥 빠지는 느낌. 여기에 셧다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차익 실현, 그동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막 집어 던지는 차익 실현, 이런 4개의 큰 이벤트가 시장에 물리면서 미국 주식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수적 스탠스를 가질 거냐, 아니면 이걸 매수 기회로 볼 거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핵심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은 금주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주식시장은 금요일날 다우는 마이너스 1.9, 나스닥 3.56, S&P 500 마이너스 2.7. 잠들기 전에 장 초반 아주 좋았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가 몰고 가면서 시장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뭐 볼 필요도 없죠. 미중 무역 전쟁 긴장 구조, 미국 증시 뚝, 나스닥 추락, 에이펙 직전까지 벼랑 끝 싸움 가능성. 이게 한 15일, 2주가 된다는 거죠. 상당히 요즘 2주면은 긴 시간인데 이 싸움 기간에 시장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시장을 강타할 것이다. 이러면 주식이 올라갈 리 없죠. 당연히 추가 조정이나 횡보, 보합 이런 스타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제 또 극적인 뭔가 서로 합의가 일어나거나 셧다운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소폭 상승.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는 박스권에서 묶여 있을 그럴 가능성, 조정의 기간이다. 가격 조정이 한두 번 더 나타나고, 예, 에이펙 회의 때까지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갔거든. 만약 이 부분이 에이펙 회의 때도 해결이 안 된다면 시장은 연말까지 어려운 장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해결될 가능성, 저는 연말이나 돼야 가서 해결될 가능성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히토류의 문제인데, 너무 이제 미국이 이 히토류에 대해서 약한 모습, 옆구리의 그 가장 약한 복싱 선수들의 가장 약한 옆구리라든지 배 같은 허점을 확실히 너무 노출을 많이 시킨 거죠. 아, 중국 쪽에서 보니까 얘들이 이게 가장 큰 약점이다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펙을 앞두고 먼저 선빵을 날리고 상대편이 최소한 100% 때릴 거다는 예상도 했던 것 같은, 결국 버티면 자기들이 더 유리할 거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트럼프는 4년 공무원이다. 시진핑은 영구적인 공무원이다. 얘는 어공이죠. 어째도 공무원이죠. 얘는 늘공이죠.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시장에서 싸움하는데 굉장히 큰 시간의 가치로 다른 거죠. 이러한 싸움에서 조급한 것은 어쩌다 공무원인 트럼프 쪽이지 늘 공무원인 시진핑 쪽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
갈등이 미보황 시 불황으로 갈 가능성, 가장 최악의 단어들이 시장의 난무한 주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S&P 500 5년치 주가 그래프인데요. 지난번 4월에 이제 뭐 중국과 서로 싸움하다가 100% 때리겠다 관세 때리는데 관세 때 20% 하락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 전에도 뭐 5%짜리는 뭐 수도 없이 나타나고 10%짜리도 나타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은 이게 얼마짜리일까? 지수 기준으로 얼마짜리의 조정이냐? 이게 이제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20%짜리가 될지 10%짜리로 마감이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월요일 날 저녁이죠.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0%짜리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최소한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면은 종목 기준으로 20% 이상 하락에 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잠깐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S&P 500의 포워드 밸류에이션은 포는 22배, 그 다음에 트레일링 포는 27배. 트레일링 포는 지금부터 뒤로 돌려서 1년. 다음에 포워드 포는 지금부터 앞으로 돌려 1년 포죠. 네. 나스닥은 포워드 포는 28배, 트레일링이 한 30배 정도. 코스피는 22배에서 10배 사이, 뭐 11배. 코스닥은 28배에서 30배 정도. 상당히 우리 코스피를 제외하고는 전부 고평가 영역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과거 10월 수익률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우리 이제 박세익 선수가 이거 이야기하다가 9월에 욕 엄청 먹었죠. 네. 과거는 1.48, 10월은 0.91. 미국 대통령 집권 1년 차의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9월은 1.31, 10월은 1.36. 9월에 빠지지 않은 것들이 10월에 이연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그리디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금요일 미국의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합 봅시다. 네, 중요한 12월의 빅스 지수가 20을 넘었죠. 21.63. 빅스 지수는 뒤에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전에 넘었던 게 25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4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관세 100% 때릴 때.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 빅스 지수가 25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0.7% 하락해서 98.59. 생각보다 달러는 약세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크게 기존에 있었던 정도 수준인데, 달러는 98.59. 그 다음에 온달러는 5%또 약세에 들어서 142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여기 올라갔던 게 143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저는 1450원까지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1450원은 원하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원화 약세가 우리에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N은 반대로 강세로 돌았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았으니까 151.18. 네, 중국 위안화는 0.11% 약세네요. 7.1353 위안. 엔화도 살짝 강세로 가다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위안화죠. 우리나라는 엔화보다는 위안화의 움직임을 많이 추종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갑니다. WTI는 5.2% 하락. 당연히 하락이죠. 경제 전망 박살나죠.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하겠다 그러죠. 중동이 평화협정으로 가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 경기 침체가 WTI 가격을 박살을 내고 있다. 이렇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CPI가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고, 금리 인하가 유일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따라서 이번에 하락은 생각보다도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 지수 기준으로 벌써 한 3%, 4% 얻어도 맞았으니까 마이너스 10%면 한두 번 더 맞으면 끝날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이 이제 타격이 크다는 거죠. 역시 안전자산인 금은 4,034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 미 국채 3.527 2년짜리 7.3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11.8bp. 결국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인 금과 미국 국채로 돈이 돌고 있다.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6, 오라클 1.35. 오라클은 생각보다 적게 빠졌네요. 엔비디아 4.89, 브로드컴 마이너스 5.91,
팔란티어 마이너스 5.41, 애플은 마이너스 3.45, 네, 제가 계속 밀었던 마이크론도 5.58,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2.56, 노버너디스크 마이너스 2.98, 인텔 마이너스 3.78, TSMC 마이너스 6.41. 많이 올랐던 반도체 AI 쪽이 쑥대밭이 됐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47, 11만 2,319달러. 이더는 마이너스 12.38, 가장 많은 금융지표 중에서 많이 빠진 게 이더리움이죠. 네, 뉴스케어 파워는 마이너스 3.37. 반면 오클로는 6.54%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 빠진 오클로가 상승한 이유를 보면 한 증권사가 오클로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오클로는 플러스를 유지했다. 코이버도 마이너스 3.25, 서클은 마이너스 11.66%나 빠졌네요. 네, 서클. 금리가 하락하면 서클은 쥐약이라고 그랬죠. 아이언큐 마이너스 8.84. 반대로 여기가 저게 빠졌네요. 네, 우리 리게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다. 회색 코뿔소는 일반적으로 위기관리 전문가인 미셸 부커가 2013년 다보스 포럼에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여 적절하게 대비치 않아 결국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말이 회색 코뿔소죠. 갑자기 발생한 블랙스완과 달리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일련의 경고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조적인 개념이죠. 따라서 일단 한국 주식시장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가장 충격은 반도체, 소부장, HBM, 로봇 이렇게 바람으로 올라갔던 애들은 다 박살날 가능성. 많이 오른 순서대로 주가 하락에 충격이 가질 것 같다. 제시한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20% 정도는 뱉어내야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1차 지지선 20일 코스피 이동평균선이 3,400, 지금 3,600이고 2차 지지선이 한 3,200포인트 정도? 그래서 3,600에서 1차 지지선이 3,400, 2차 지지선이 3,200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세 번째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폭탄을 투척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관심거리죠. 중국과 전쟁을 벌이려면 한국 제조업이 분명 필요한데 한국 제조업도 동시에 때릴 거냐. 단기적으로 한국 종목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길게 보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지도 몰라. 중국을 때리면 당연히 한국 쪽에서는 기회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 기업들의 적은 미국 관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빅스 지수가 항상 20을 넘어갈 때 매수하면 먹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또 용감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닌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그 가격 빠지면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 때 팔아라. 이게 영원한 진리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났죠. 문제는 살만한 돈이 있느냐. 이미 반도체에 몰빵한 개미들의 자금 여력이 충분히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워 보이진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용감한 우리 개미들이 가격이 빠지면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게 최근 빅스 지수와 미국 지수와의 관계죠. 네, S&P 500. 네, 이게 이제 빨간 게 이제 빅스 지수이고 이 파란 게 이제 빅스 지수이고 빨간 게 S&P 500입니다. 이렇게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가 하락했다가 1대3 먹는다는 거죠. 네. 다 이렇게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따라서 공포지수가 올라갈 때 현재 상황에서는 기다렸다 사면 먹는다는 진리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박세익 같은 이제 강세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뭔가 이런 어려운 시장에는 자기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한두 번 더 빠지면 공격적으로 또 매수에 나설 한국의 개민들도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금주 투자 전략을 결론적으로 봅시다. 미국 일부 우파들을 제외하고 트럼프를 응원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거의 없죠.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인심을 잃은 게 트럼프인데
자신이 하면 노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관세 때리면은 노맨스이고 남이 관세가 때리면 불륜이라는 거죠. 그는 더 세게 치고 날 가능성이 전망이 되죠. 지금 상당히 다중거를 겪고 있죠, 미국이.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몰려 있는데 이걸 틀림없이 미국 우파들은 기회라고 보고 강하게 가상의 적, 또 실질적인 적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시각을 자기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중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아요. 경주 에이펙까지 이게 유일한 협상 창구인데 2주의 시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불안이 계속 더 간다는 거죠.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2주간 유지된다면 주식은 강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하기는 피하고 보자. 피하고 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는데 한국은 매우 이중적 구조에 봉착을 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악재가 많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회복 시 같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유는 우리도 중국이 늘 적이죠. 네. 중국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면 우리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지 모른다. 이 생각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이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어떤 모습으로 추가로 무너질지 반등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저는 그날이 이제 콜럼버스 데이인데, 저는 콜럼버스 데이 때 주식시장도 쉬는 줄 알았는데, 채권시장만 쉬고 주식시장은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 저녁, 우리나라는 화요일 아침 시장이 가장 중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우리가 너무 강하게 두들겨 맞으면은 견뎌야 되죠. 네, 견디고, 살짝 두들겨 맞으면은 좀 줄여야 되는데, 일단 월요일 날 상당히 한 3%에서 2.5% 정도 하락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가장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로봇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견디자. 방법은 없다. 견디면 2주 정도 견디면 또다시 충분히 원금은 복구할 가능성. 그래서 셧다운이 잘 해결이 되고 중국과 관세전쟁이 잘 해결이 되고 금리 인하하면은 이렇게 반등은 되는데 관세 전쟁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10월에 전인대인가를 양인가를 뭐 하죠. 굉장히 중요한 차기 리더를 결정하는 것들인데 중국이 가상회적인 미국을 때리면서 몰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치적으로 몰려있는 트럼프가 이걸 자기 정치적으로 빠져나올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둘 다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서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타협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이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11월까지 2달 정도는 어둠 속을 헤맬 가능성. 그렇죠. 또 연말에 가면은 또 매도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의 결론은 일단 단기적으로 월요일 날 많이 들겨면서 하락하면 좀 견디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전체 하락분의 마이너스 한 80% 정도 이상 복구가 되면 그때 좀 줄이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주절주절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일단은 시장이 열려봐야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터졌을 때, 월요일날 터졌을 때는 견디고 복구해서 좀 올라오면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11월 중순까지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무역 관세 협상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중국은 전인된 지 양인지 10월에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을 회피하려면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구조죠.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어둡지만 잘 견디시고 월요일 날 또 카페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